지난 연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한파와 대설주의보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는데요. 최근엔 겨울 가뭄으로 인한 피해까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겨울철 자연재난 소식을 전한 YTN 보도로 채워봅니다. 방송 제작의 소소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 따뜻한 메시지로 가득했던 월간 뉴이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해줄 뜻깊은 이야기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알찬 내용으로 꾸려진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민데스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YTN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그 해의 포부를 담은 표어를 정합니다. 2023년 올해는 공정한 사회, 희망찬 내일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의 얘기를 공정하게 귀담아 듣고 균형 있게 보도하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해내는 YTN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상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에서 더 공격적인 형태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상 보도를 확인하는 이유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행적인 기상 보도가 아닌 전문적 기상 보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리뷰와의 시간에는 한파, 대설, 가뭄 등 겨울철 자연 재난을 전한 YTN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며칠 동안 날씨가 굉장히 변덕을 부렸습니다. 많이 추웠다가 또 따뜻하기도 했고요.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기도 했는데 우리 보도들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한파나 폭설, 또 가뭄, 최근에는 미세먼지까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 재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24조에는 재난 상황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방송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조의 2에는요,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지 되는 4가지 분야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재난 발생 진행 상황. 두 번째, 기상 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 세 번째, 재난 유형별 국민 행동 요령. 네 번째는 그 밖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오늘은 YTN의 올겨울 날씨 관련 보도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박사님이 짚어주신 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다 지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올겨울 이제 한 중간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많이 춥기도 했고요. 따뜻하기도 했고 가뭄 때문에 좀 고통받는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YTN은 특히 한파와 폭설 관련해서 기상청의 예보와 관련 기관의 대비 요청을 사전에 반복적으로 전달을 해서 시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호남 폭설, 한파 비상, 하늘, 바닷길도 꽁꽁 보도에서는 폭설 예보를 미리 반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대비해서 개인 차량, 배편, 항공편을 이용해서 이동할 계획이 있었던 시민들은 계획을 사전에 수정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보도가 있었는데요. 서울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오늘 발령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동파 예보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이렇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걸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서울 지역은 경계 단계 예보가 발령될 만큼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조치하고 대비하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지도 제시를 해주셔서 정보성이 굉장히 높은 유익한 보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파 소식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월 1일입니다. 맹추위 속 5,500세대 정전, 주민 덜덜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갑작스러운 추위로 늘어난 전기 사용량에 낡은 그 변압기가 과부하를 일으켜서 변압기가 꺼진 대단지 아파트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그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과부하 등을 점검해서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계도음에
엘리멘트도 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파에 이어서 건조 경보 상황도 전하고 있는데요. 12월 5일에는 비닐하우스 산림 화재 건조한 날씨에 산불 주의라는 제목의 보도인데요. 강원 동해안 일대가 건조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논두렁에도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렇게 이제 겨울철 추위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동반되기 때문에 산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 등의 화재로 이뤄질 수 있음도 짚어주면서 시청자들의 주의를 요구해서 경각심을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겨울철 날씨와 교통 정보에 대한 정보 전달 면에서는 YTN의 보도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반면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구조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보도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겨울 보도들을 쭉 찾아보니까 취약계층의 현실을 조명한 보도는 이제 하나가 저한테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남 지역 욕지도와 우도 주민들을 취재한 김장도 바닷물로 식순환 겪는 섬 주민들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면 반복되는 사건 사고를 고발하고 또 이런 반복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촉구하는 보도들도 좀 몇 건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크게 두 건이었습니다. 겨울철에 취약한 열수송관 3분의 1은 20년 노후 배관 보도였고요. 겨울철 공사 현장 질식사고 비상, 올해 사고 없었다면 감독 제외, 요 보도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사실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개선되는 문제죠. 보도된 사안에 대한 후속 보도, 그리고 그 밖에 소외된 계층, 또 취약계층,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한 YTN의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남은 겨울 동안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취약계층들을 조명하는 보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정보, 그다음에 재해 재난정보, 이거는 사실 방송사가 꼭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나 그다음에 기상청과도 사실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받고 또 그거를 정확하게 빨리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저희 책무이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확한 예보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특히 그 기상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날씨가 나빠졌을 때 그 두 가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오른쪽 상단에 적설량도 나올 때가 있고요. 한파주의보 지역도 표출할 때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진 그 기법을 동원해서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거주 지역을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요즘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늦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방송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제 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제 이 취약계층을 좀 배려하는 부분, 그 부분도 좀 더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눈이 갑자기 많이 오거나 갑자기 추워지면 사건, 사고도 항상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YTN 보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기상 상황의 변화와 이로 인한 사건 사고를 자세하게 전달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YTN은 24시간 보도 채널이라고 하는 강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파나 폭설로 인한 현재 상황과 이로 인한 사건 사고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셨고요.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 기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금 좀 전에 해설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 주셔서 지금 교통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하고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폭설이 좀 많이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눈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바로 날씨 보도, YTN 보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12월 15일입니다. 전국 곳곳에 대설주의보 발효, 퇴근길 교통 대란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는 추운 날씨에 눈이 내려서 교통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 실시간 그 현장 상황을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 참 유용했고요. 기자가 퇴근길 교통 상황을 실시간 현장 상황으로 전달해서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또 도로교통공사를 연결해서 CCTV를 활용한 도로 상황을 제시해서
시청자에게 정보 제공 효과가 있었습니다. 12월 16일 보도는요. 한강 철교 위 2시간 멈춘 1호선 열차. 500여 명 고립이라는 제목의 보도인데요.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운행 도중에 고장나서 한강 철교 위에 2시간 정도 그 추운 날씨에 멈춰 서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2시간가량 고립된 열차 안에서 공포에 떨던 승객 중 일부는 이상 증세를 또 호소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특히 그 한국철도공사 측이 미온한 대처에 불만을 터뜨리는 승객이 많았음을 지적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네. 이런 사고들의 원인이 되는 기상이변이 뭐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현상인데 기후변화라는 큰 맥락과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폭설과 관련된 기사는요. 이제 찾아보니까 199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면서 2000년대는 전체 재해 가운데 29%나 차지하는 비중을 보이는 추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 지구적인 그 온난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고 예상되는 사고, 우려, 대책 등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하는 보도 필요합니다. 살펴보면 극과 극 오가는 날씨 원인은 북극 한기와 블로킹이란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강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서 그 원인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 한파, 상충 고기압이 그 한기를 저지하는 블로킹 현상임을 짚어준 보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그 여파임을 밝힌 그 부분은 특히 주목성이 있었는데요. 이런 보도를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특히 5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 이상기후의 일상화 요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올겨울 우리나라의 기상 상황이 기상관 측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올겨울에 이상하게 느껴졌던 갑작스러운 추위나 뭐 예측하지 못했던 폭설, 뭐 급격한 날씨 변화 이것이 데이터 추세로는 어느 정도로 튀는 그러니까 이례적인 수치인지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를 꼽자면 KU웨더 반기성 센터장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서 진행해 주신 2차례의 대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극이 뚫렸다. 미국 체감 영하 50도 역대급 한파. 전 세계 덮친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은 이 2편이었습니다. 대담에서는 올겨울 이상기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또 이제 북극 한기가 남하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그래픽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전문적인 그래픽이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앵커께서 질문을 통해서 그 그래픽의 해설을 유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는 면에서 또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저도 때마다 대담을 앞두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분야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언론이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후변화 보도가 사실 좀 체감이 안 된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가 전 세계 일반적인 주요 국가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를 다루는 뉴스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 차이는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뉴스를 받아들이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정치 뉴스나 경제 뉴스, 뭐 사건 사고 뉴스보다 기후변화 뉴스가 좀 관심이 약하다 이렇게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설명을 잘 못하거나 양질의 뉴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 기상재해가 있을 때만 이 얘기를 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게 어떤 뭐 탄소 중립이다. 그다음에 목표량이 어떻게 돼 있다.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 회의를 했고 대책을 내놨다. 이런 정도의 그 피상적인 보도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개선을 해야 이 심각하게 느끼는 기후변화에 맞는 그 양질의 뉴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반성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언론사 입장에서는 사실 시선을 끌기 위해서 화면이나 그래픽을 조금씩 화려하게
바꾸긴 합니다. 저희도 네. 그랬고요. 예. 근데 반성할 지점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날씨 정보는 그래픽도 많고 갈수록 화려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 자료로 활용되는 이런 화면들이 시청자들에게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설명이 없이는 어려워서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4일 보도인데요. 북극 한기에 전국 꽁꽁 건강주의 동파 대비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기자가 출연해서 다양한 정보를 주는데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런데 다양한 그래픽을 활용한 만큼 그래픽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대 그래프 영화라서 아래로 이렇게 표시한 거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예. 최저기온, 체감온도 구분을 그런데 조금 색깔 차이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북극 한기 남아 비교 그래프도 색깔의 의미를 이렇게 말로는 설명을 했는데 자막이 없어요. 근데 YTN은 이제 지나가다 보면 공공기관이나 뭐 거리에서 이렇게 틀어놓는 공연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소리는 못 듣고 보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각적으로도 그래서 바로 보고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12월 18일 북극 한파의 전국이 꽁꽁 강력한 한파 원인을 짚어주고 현상도 예측해주는 아주 정보성이 있는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용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면 어떨지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블랙아이스 물론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화된 용어이긴 하지만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도로 살얼음 하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단어는 한 번도 생각 못했네요. 네. 박사님. 네. 예, 저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YTN 보도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담이나 인터뷰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특히 이제 전문 자료들을 전달하실 때는 그래픽이나 자막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대담에서 준비된 자막과 자료 화면이 실제 인터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답변 내용보다 자막이 한참 앞서거나 뒤에 제시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답변 내용과 자료 화면이 동떨어진 경우도 몇 가지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담 인터뷰에 대한 그 시청자들에 대한 이해를 좀 방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재난 보도 시에 가장 중요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요소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보입니다. 사실은 제작진들도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전문 패널들과 협업을 하시면서 사전 제작하시고 또 생방송도 함께 하시려면 여러 가지 제작상의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으실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관행적 생산 태도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기상 뉴스가 필요한 때. 일상생활에서 기상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또 지구온난화로 기상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상 뉴스의 정보량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기상 뉴스 제작에서 벗어나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 제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김은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날씨 기상 뉴스, 정보 전달을 넘어 탐사 보도의 영역으로. 어느 때보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와 기후 변화를 체감하는 때입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환경이고요. 또 기존의 제도와 구조를 신속하게 보완하고 변경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변화를 필요로 하는 날씨, 기후 관련 의제를 조명하고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데 YTN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리뷰 Y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방송 제작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매달 새로운 주제로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뉴스가 있는 저녁, 월간 뉴이저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 짓는 회고의 시간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새로운 이슈를 쫓는 일만큼 중요한 건 지난 이슈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죠. 뉴스가 있는 저녁 월간 뉴이저의 12월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추모 장소는 남아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경북 울진의 피해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은 작업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제작진이
자칫 잊혀질 만한 이슈도 다시 꺼내 변화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시간 속 제작진의 못다한 이야기. 오늘 에필로그 Y시간 뉴스가 있는 저녁 민대용 PD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월간 뉴이저가 1월 기준으로 8개월째 다양한 주제들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12월에는요, 2022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의미가 남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그간에는 좀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나 아니면 또 새로 이렇게 좀 저희가 찾아내는 것들에 좀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기존에 나왔던 사건, 사고들 중에서 얼만큼 달라졌는지, 변화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찾다 보니까 좀 달라진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보도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점까지 좀 짚어봐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일단 어떤 주제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신당역 스토킹 사건, 그리고 SPL 노동자 끼임 사고, 포항 수해,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거리두기 해제, 의인, 그다음에 동해안 산불 등등 해서 좀 다양한 주제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주제들로 좀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한 해 동안 있었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 네, 그런 사건, 사고들이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걸 점검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좀 큰 사건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현재는 보도가 잘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주제들 위주로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고 제일 마지막 편인 올해를 빛낸 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밝혔던 또 그래서 연말 연시에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마음이 많이 갔던 주제도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어서 좀 그런 일이 다시 바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와닿았습니다. 혹시 이제 보도를 하고 나서 변화가 없을까 봐 좀 걱정할 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변화를 좀 기대했던 부분들도 있을까요? 변화를 좀 기대했던 부분 같은 네. 경우에는 포항에서 수해로 많은 분들이 좀 고통받으셨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분들에게 이제 건물이랄지 뭐 주거 공간이랄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다시 보수가 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셨을까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신 적도 있으신 거죠? 네네. 가셨을 때 좀 달라진 점이 많이 보이던가요? 사실 달라진 곳도 있고 안 달라진 곳도 있었는데 제가 갔던 동해안 산불 그쪽을 갔을 때는 아무래도 산불이라는 게 큰 피해를 남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산이 여전히 다 타 있고 또 긴급 벌목을 해서 산에 밑둥만 남아있는 나무 밑둥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변화가 아직 없는 곳도 있구나. 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현장에 가보셨던 곳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곳도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 동해안 그쪽을 갔을 때 불에 집이 탄 이재민 분들이 임시 거처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는데 날이 추워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또 그 뒤편에는 이제 다 벌목된 그런 산들이 보여서 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안 되고 또 얼마나 자연과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인터뷰가 아닐까 싶어요. 혹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을까요? 네, 저 의인 편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났던 그 골목 거기에 바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 한 상인분을 저희가 만났는데 그분께서 이제 요즘 사람이 오지도 않고 이제 장사가 되지는 않는데 계속 불을 켜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요즘도 계속 조문객들이 오고 있는데 불을 끄면 너무 컴컴하고 좀
다른 분들이 추모하러 왔다가 그냥 발길을 돌릴까 봐 장사는 안 되지만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소한 일들이 지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 환하게 비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한 해를 되돌아보는 보도였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좀 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담기지 못해서 아쉬웠던 비하인드, 뭐 스토리라든지 비컷 있을까요? 비컷은 아니고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네. 그 SPL 끼임 노동자분의 어머니를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연락이 닿아서 그분께서 요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셔서 인터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한 장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뭐 논리 정연한다든지 주장을 하신다든지 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사고로 인해서 자식을 잃은 그런 부모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정말 확 와닿는 그런 편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분량상도 그렇고 이런 걸 못 넣어서 조금 아쉬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혹시 그럼 이렇게 나가지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을 모아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좀 올려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한번 네. 저희 제작진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서 최대한 한번 그동안 못 담았던 이야기들을 한번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변화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때 좀 뿌듯함을 느끼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좀 많이 뿌듯함을 느꼈어요. 특히 이제 검은도 편 같은 경우에는 해양 쓰레기로 좀 오염이 많이 됐었고, 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좀 다투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외부인 입도를 막고 스스로 낚시를 금지했는데 이때부터 타지에서 배를 타고 와 검은도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겁니다. 해녀분들이 작업할 때에 낚시꾼들이 옆에 가면 돌 던지고 낚싯대로 뽕돌 던지고 해요. 해녀 작업할 때 자기 고기 대쫓는다 그러죠. 선상까지 하면 한 250척에서 300척 됩니다. 오직했으면 제가 낚시어선을 하면서도 생계를 포기를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막아달라 했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쪽 지역 주민들이나 또 환경단체 분들이 저희 보도 이후로 검은도에서 계속 낚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주셨던 분들이 그렇게까지 환경 오염이 심한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같이 이제 환경 정화 작업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정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가장 좀 이렇게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좀 반대로 준비하시면서 좀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좀 아쉬웠던 점은 살짝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검은도가 좀 멀잖아요. 그때 배를 또 타고 들어가야 하고, 근데 저희가 직접 원래는 검은도를 직접 가서 한번 볼 생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또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해서 저희가 직접 들어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 인터뷰나 또 자료를 받은 걸로만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월간 뉴이저 만드시면서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보도를 하셨을 텐데 사실 아쉬운 부분 얘기해 주셨지만 올해는 그 아쉬운 부분들 어떻게 채우고 싶은지도 좀 궁금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PD가 이렇게 만드는 보도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르고 색다르게 좀 색다르고 참신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시각장애인분이 직접 만드시는 리포트처럼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더 참신하고 좀 더 PD의 시선이 담긴 그런 보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달이죠. 2023년 1월에 어떤 주제를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번 달 월간 뉴이처 주제는 미리 보는 2023입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생겨날 혹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더 확산이 될 그런 트렌드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 촬영, 또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 올해도 월간 뉴이처가 좀 의미 있고 다양한 주제의 보도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당찬 포부도 글로벌 코리안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코리안은 재외동포 전문 프로그램으로 현지에 거주하는 해외 리포터들이 직접 카메라에 담은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만난 이인준 코치는 체계적인 한국식 골프 아카데미 시스템을 도입해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랜 현지 생활 노하우와 한국식 교육법으로 일궈낸 성과는 아카데미 수강생들과 동료 코치, 스승의 인터뷰를 통해 잘 드러났습니다. 그의 열정과 도전은 새로운 목표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서양인 제자들, 나아가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를 더 많이 배출해내며 동양인 코치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꿈이 멀지 않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인 오르간 연주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박미란 씨는 아름다운 오르간 선율을 들려줬는데요. 풍성하고 웅장한 선율이 교회의 높은 천장을 가득 채우며 오르간의 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피아노 전공자로서 오르간을 처음 접하고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미란 씨의 행보는 사진으로 재구성해 효과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미란 씨 역시 대중에게 오르간을 더 많이 알리고 오르간을 활용한 음악 치유를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드러냈는데요. 이인준 코치와 박미란 씨의 끝없는 열정과 성실한 도전 정신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필리핀 보홀의 육상 투어를 소개한 방구석 세계 여행 코너에서는 필리핀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로봇강이나 초콜릿힐에서 바라보는 보홀의 풍경을 잘 담아내 이국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안경 원숭이의 생태나 초콜릿힐의 유래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 마치 현지인의 여행 안내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소식을 간단하게 다뤘는데요. 한국, 베트남 다문화 자녀 지원과 관련한 예산 신청 접수 소식은 정보의 양에 비해 할애된 시간이 짧아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조금 아쉬워 보였습니다. 글로벌 코리아는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리포터들이 전하는 소식인 만큼 현지의 분위기를 보다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타지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재외동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더 예리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